예전 어른들은 투기라기보다는 노후수단으로 상가를 사서 월세를 받았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도 그걸 막연하게 노후 대비라고 생각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을 잘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저희가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보셨을 때요, 저희가 투자랑 투기를 나누는 거는 핵심이 있어요. 투자랑 투기를 나누는 거의 핵심은요, 저희 까고 싶은 인간들은 지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투자와 투기의 그 핵심을 가장 많이 가르는 기준은요, 생산성이에요. 자본주의가요, 돈으로 돈을 번다, 이게 자본주의다라고 말하는 인간들은 머릿속이, 뇌속이 돈으로 물들어가지고 돈 욕심에 물들어서 뇌가 망가져버린 인간들이고, 자본주의의 핵심은 뭐다? 생산과 소비다. 근데 소비성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소비성은 개인이 갖추는 거고, 생산성이 있냐 없느냐예요. 그랬을 때 부동산 같은 경우도요, 투자 개념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 투기라기보단 노후 수단으로 상가 사서 노후 대비한다,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부동산 투기라고 막 몰아붙이지 않아요. 저희가 부동산 투기라고 말하는 건요, 아파트를 8억에 사서 내가 15억에 팔 거야. 분양권을 3억짜리 분양권을 3천만원 사가지고 P 3천 붙여서 팔 거야. 꼬마 빌딩 20억짜리 사가지고 요거 뭐 80억까지 막 해서 팔 거야. 요런 것들을 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면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건요, 첫 번째로는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인데, 땅값이 올라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띄우든가, 아니면 거기가 개발이 되든가. 근데 개발이 되고 나서는 이미 가격이 올라가 있는 거고, 의도적으로 띄우는 거에서 거품이 생겨버리면 그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재테크적으로 상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가 가격이요, 평당 2천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분양 가격으로 생각을 했을 때, 공급 가격으로 했을 때 평당 2천만 원이라는 거는 실평수 10평이다 했을 때, 요게 공급은 20평짜리이기 때문에요, 보통. 그러면은 얼마 들어요? 4억이 들죠. 자, 4억이 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출동, 내가 만들어 온 게 있어요. 자, 상가 수익률 계산기입니다. 자, 평당 2천일 때 상가 가격이 4억이에요. 70% 대출 받고 보증금 3천 받은 거예요. 월 임대료 200씩 받았고, 금리는 한 3% 정도만 합시다. 예금금리 이거는 그거니까, 기회비용이니까 기회비용 날려버리고, 그러면 한 17% 정도의 수익이 나와요, 수익률이. 그런데 얘가 평당 4천까지 올라간다고 해봅시다. 그대로 갖다 붙여서 가격이 8억이 됩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3%로 툭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데 지금 평당 싼 데는 5천에서 비싼 데는 평당 1억까지 가요. 그러면은 얘가 10억, 20억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럼 월 임대료를 300까지 올려야 돼요. 그래도 마이너스예요. 400까지 올려야 돼요. 보증금도 올리고. 그래야지 겨우 1.2% 나와요. 지금 보증금 1억에 월 임대료 400 줬는데 10평짜리에서 수익금이 1.2%밖에 안 나와요. 수익률이 1.2%밖에 안 나오는 건요, 지금 은행이자 얼마예요. 근데 저 수익률은 오로지 그 가격만 계산한 거죠. 그 임대료만 계산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뭐 관리비, 수선비 이런 것들 계속 나가죠. 뭐 관리비는 뭐 세입자가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가는 것들이 부대비용 빼고 대출 이자랑 그 다음에 월세 수익, 요 두 가지만 가지고 계산했는데도 평당 1억이면요 월 400 받아도 저거밖에 안 나와요. 그럼 차라리 그 돈이면 예금하는 게 낫죠. 그런데 지금 상가 가격이 그렇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상가는 투기라고 보기에는, 상가에서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하고 고용 창출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생산성이 있으니까 월세 수익을 받는 거 가지고 저희가 투기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그러니까 상가 가격이 어떻게 올랐냐 했을 때, 보통 외국 같은 경우는 땅값이 올라가면서 얘가 주택 가격과 상가 가격을 올린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투기의 주체가 가계의 투기의 주체, 우리나라의 가장 횡행한 투기가 갭투기죠. 그러니까 갭투기를 통해서 아파트 가격을 먼저 올리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데 아파트 자체의 건물의 가치는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건물의 가치는 떨어지죠. 건물의 가치는 계속 낡고
해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건물의 가치가 올라갈 리는 없어요. 그럼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갭투기에서 올리는 게 땅값이에요. 이 땅값이 올라가면서 상가 가격을 올린 거고, 이 상가 가격이 너무나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자영업 여파로 터진 거예요. 이 구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자영업 여파로 터졌는데 지금 아까 보시면 어때요? 10평짜리예요? 근데 평당 1억 없을 것 같죠? 평당 1억 찍은 데가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느냐? 위례 트랜짓몰. 위례 트랜짓몰을 보면 평당 1억이에요? 평당 1억인데 1층에 10평짜리를 빌려줬을 때, 아까 잠깐 다시 보시면 여기 내 자금이 5억 들어가요? 5억 들어가서 600 버는 거예요. 5억 투자해서 연 600을 벌어요. 그런데 이거 임대인 입장에서 개손해죠. 수익률 1%대밖에 안 나오니까. 그 임대인도 죽어나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임차인 생각을 해봅시다. 임차인은 1억에 400씩 월세를 내야 돼요. 10평짜리에 10평짜리에 400씩 월세 내는 게 쉬워요? 400 월세 내고 월세만큼 벌면 되는 게 아니라 10평이면 적어도 내가 돈을 벌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기 실평 10평 뽑으려면요 20평 분양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400씩 월세, 10평짜리에 400씩 월세 내봅시다. 괜찮은 거 있어요? 괜찮은 사업 아이템. 딱히 그렇게 쉽지 않죠. 400 월세 내고 적어도 내가 1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도 있고 내 노동력도 있으니까 적어도 그러면은 그 순수익으로 한 700 이상은 남아야 된다는 소린데, 엄청 잘 되는 편의점이요?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엄청 잘 되는 프랜차이즈는 큰 의미가 없다. 왜냐면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떼갑니다. 프랜차이즈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꽤 많이 떼가요. 그리고 방침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 있죠?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 요즘 배달료 생각해보세요.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카드 수수료, 인건비 만만치 않은데 프랜차이즈비 많이 떼가고 거기에다가 월세 많이 내가지고 심지어는 인건비 주고 알바 고용하고서 본인은 딴 데서 막 투잡 쓰리잡 끼워가지고 이거 메꾸는 편의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런 것들 보시면은 없어요. 맞춰줄 수 있을 만한 게. 그러니까 구조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지금 상가는 임대인도 임차인도 죽어가는 구조다. 그러면 임대인도 임차인도 죽어가면 돈은 누가 벌어요? 건설사와 은행. 그러니까 여기만 돈 버는 거예요. 여기만 돈 버는 구조에서 투자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까 보셨어요? 임차인들이 힘들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실질 사업소득 마이너스 11%로 역대 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 사업소득이 감소한다. 이거 자체가 손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고, 손실이 늘어나게 될 경우 어떻게 돼요? 폐업이 늘어나겠죠. 폐업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실이 늘어나죠. 그래서요, 노후 대비로 상가를 잘못 샀는데 거기가 공실이 나기 시작하면요, 얘가 돈 먹는 하마예요. 오히려 임대료를 조금 받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아예 애물단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신도시 같은 데서 분양 잘못 받아가지고 대출이자는 어마어마하게 나가는데 월세 수익은 없고 여기에 관리비 계속 나가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상가 비싸게 받은 노후 대비로 받으라고 해가지고 그 속으신 노인분들이 막 폐지 줍고 다니고 그래도 감당이 안 되고 그런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가 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상가 하지 마가 아니라 지금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지금 하지 마. 그리고 상가 시장 앞으로 점점 더 위축이 될 것이고, 진짜 좋은 위치에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아예 하지 말라는 것들도 있었죠. 저희가 대표적으로 아예 하지 말라는 거 3가지가 뭐였어요? 기획부동산,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업, 그 다음에 수익형 호텔. 근데 요 수익형 호텔이랑 매우 흡사한 애가 생숙이었다. 그래서 생숙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저 3가지는 죽어도 하지 말아라. 왜냐면은 사기니까요. 수익형 호텔은 도저히 그 수익에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요런 부분들을 보셨을 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끼었을 때는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률이 안 나와요. 근데 그때도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게 막 코로나 때처럼 저금리 나오면 일시적으로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가격이 팍 튈 수가 있는데 그 저금리가 얼마나 가느냐를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지. 저희가 노후 대비로 상가 사지 마세요. 상가주택 사지 마시고, 상가 사지 마시고, 다가구 사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부동산으로 노후 대비는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노후 대비를 할 시기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부동산에 거품이 껴여 있어요? 여기에 잘못 들어가면 내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가요?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가면요, 노후 대비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한 제 나이쯤 망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앞으로 일할 날이 많이 남았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메꾸면 되는데 노후에는 그게 안 돼요. 나이 많으신 분들 돈 많이 주고 쓰는 데 있어요? 진짜 그거는 정말로 막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노후에는 항상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금같이 가장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한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내용은 요 영상을 보시면 그게 나온다는 거죠. 이 영상에 지금 상가, 지산, 상가 주택은 하도 이야기 안 하지만 상가 주택 다가구도 무너지고 있고, 빌라 갭 투기, 아파트 갭 투기, 지금 부동산으로 노후 대비했던 사람들 다 무너지고 있는 것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이게 힘인 거예요, 이게. 아파트 가격만 문제인 게 아니라. 요걸 보셔야 된다. 노후 대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데 안정적으로 노후 대비할 시기가 따로 있고, 그래서 정 안 되면은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주택연금 같은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